아난티코브 고급 호텔 식탁에 앉아있는 오성과 노숙자. 오성 씨, 제가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무려 25년 전에 달동네에서 살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땠어요? 너무 궁금해요. 당시 저희가 새들어 살던 주인 집에 몰래 화재 보험을 들었거든요. 우와, 세입자가 화재 보험을 들다니 보통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오늘은 황나라를 통해 과거 화재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된 정호성이 충격에 휩싸인 채 큰 결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진실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노숙자와의 로맨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호성에게 깊이 매료된 노숙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며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자고 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사건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난티코브 고급 호텔, 완벽하게 다려진 네이비색 수트를 차려입은 정호성이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장미 꽃다발을 손에 든 채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기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그의 손끝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비싼 호텔이잖아요. 저를 위해 오성 씨가 이런 곳까지? 감동이에요. 노숙자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들어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고급 레스토랑의 압도적인 화려함에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차려입은 옷은 이곳의 눈부신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호성이 이내 냉혹한 표정을 지우고 신사적으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섬뜩할 만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숙자 씨, 당신 같은 분에게는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오성 씨가 이렇게 로맨틱할 줄은 몰랐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렇게 대접해준 사람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한편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에서는 김도윤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습니다. 신문 사이로 시선을 보내며 상황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벌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노숙자는 여전히 주변 풍경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 씨, 강미란 상무와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제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누군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호성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장미의 향기가 테이블 위를 집어삼킵니다. 제 마음속에 단 하나뿐인 사랑이 누구인지.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니, 적어도 노숙자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볼펜이 살짝 보였고 거기에는 녹음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섬뜩하게 깜박이고 있었지만 노숙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고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정호성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연기라는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하게 메뉴를 건넵니다. 노숙자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가격표를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앞에서 티 내고 싶지 않았는지 애써 태연한 척 연기합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걸로 마음껏 고르세요. 정호성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오성 씨가 추천해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 노숙자가 수줍게 답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호성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달콤한 함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 했습니다. 같은 레스토랑 1시간 후, 테이블 위에는 이미 반쯤 비워진 고급 와인병이 놓여 있고 노숙자의 뺨은 술 기운으로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정호성은 여전히 젠틀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의지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하실 것 같아 놀랍습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달콤한 꿀로 빚은 독처럼 말입니다. 그럼요. 나 진짜 머리 좋거든요.
노숙자는 우쭐대며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인의 힘을 빌어 평소 숨겨왔던 자신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걸 나는 해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성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연인 사이에 오가는 사랑스러운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성을 잃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그건 나중에 우리 더 가까워지면 이야기해드릴게요. 노숙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호성의 팔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성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그의 떨리는 손끝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냅니다. 이 작은 떨림은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와인잔을 들려던 노숙자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면서 와인을 테이블보에 쏟고 맙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가며 마치 끔찍한 피자국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노숙자가 당황하며 냅킨으로 와인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성이도 같이 닦아줍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머, 오성씨. 분위기가 라며 혼자 상상을 합니다. 그녀의 허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늘 자신을 영리하다고 여기던 그녀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정호성이 부드럽게 말하며 웨이터를 부릅니다. 구석 테이블에 있던 김도윤은 신문을 조금 내리며 상황을 더욱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성씨. 당신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노숙자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호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허술한 본 모습만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친근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정호성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노숙자를 안심시키면서도 더욱 방심하게 만드는 교활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정호성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중하게 다가와 더욱 고급스러운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완벽한 방음이 된 최고급 개별 공간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마치 오랜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의자를 정중하게 빼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당신의 똑똑하고 털털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입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더욱 진실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노숙자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오성씨, 나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숙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숨겨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5년 전에 달동네에 살 때는 정말.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술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호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양복 속 볼펜 마이크를 다시 확인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정호성이 마치 연인의 과거가 궁금한 남자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이 있었는데 내가 몰래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노숙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습니다. 정호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25년 전, 매형이 화재로 목숨을 잃던 그날, 오열하던 누나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들 생각을 하다니. 그 당시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VIP룸 밖에서는 김도윤이 웨이터로 변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호성의 볼펜 녹음기는 여전히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섬뜩하게 깜빡이며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세입자인데? 정호성이 더 깊숙한 진실을 파고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지면 말해줄게요. 그녀는 수줍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갈망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우성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비밀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정호성이 눈을 찡긋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VIP룸은 더욱 은밀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와인병마저 비워진 상태에서 노숙자의 술기운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혀도 꼬이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그녀의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집주인은 전혀 몰랐어요. 정윤이 그 여자도 어리석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노숙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25년 전부터 쌓여온 경멸과 우월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가려져 있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누나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호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정말 하늘이 도운 거지.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성은 더 깊게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밑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해도 본능은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녀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신을 추스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성은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경계를 풀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정호성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의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노숙자가 다시 들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처럼 똑똑하고 매력적인 분의 과거라면 누구라도 귀 기울일 겁니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VIP룸 밖 김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문에 바짝 귀를 붙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낮아지자 그의 직감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해줄까요? 노숙자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성씨,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정우성에게 은밀하게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고백을 하려는지조차 모른 채. 정우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로 평생 가슴에 묻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매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손에 쥔 볼펜 녹음기는 모든 소리를 집요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25년 동안 피를 토하며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VIP룸 안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살벌했습니다. 세 번째 와인병까지 텅 비워진 탓에 노숙자의 혀는 꼬여 있었고 눈빛은 이미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태가 가면을 벗겨내고 숨겨진 진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인간은 결국 모든 비밀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야. 노숙자가 희죽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인간이 아니라 25년 전의 악몽을 되살리는 악마의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윤희 동생이 곰국을 푹 끓인다고 불 켜둔 채 잠깐 집을 비웠을 때였어. 내가 우리 딸 나라에게 축구공을 하나 쥐어줬죠. 그냥 축구선수 시킬까 해서 심심풀이로 놀아보라고.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딱 주인 집 난로를 쓰러뜨린 거야. 우리나라가 정확히 맞췄다고. 불길이 확 올라오는데 나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지. 정우성의 온몸이 얼어붙으며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25년 동안 갈망했던 진실, 누나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날의 실체가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덜덜 떨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폭발 직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3억이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3억이 더 붙었죠. 결국 6억이 됐어요. 노숙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비수처럼 정호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죽음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끔찍하고 차가운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정호성의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매형의 죽음이 이 여자에게는 고작 3억 원짜리 보너스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잔혹한 현실에 분노가 폭발할 듯 솟구쳤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는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한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듯 그 끔찍한 과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이 순간을 위해 2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실을 마주한 지금 그의 가슴을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분노가 아닌 차갑게 내려앉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정호성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로 서려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나 정말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계산 못해요. 나는 똑똑하니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말의 의미와 무게조차 깨닫지 못한 채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VIP룸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던 김도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리라고는. 그의 손은 떨리며 문을 붙잡지 못하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정호성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그는 매형의 이름이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숨조차 삼키기 힘든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 그 집주인 남자 있잖아요. 유희 남편 말이에요. 거동도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었죠. 뭐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았으니까. 노숙자의 태연한 목소리는 칼날처럼 정호성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물건 취급하듯 내뱉는 그 잔혹한 말투에 정호성의 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성의 눈앞에 매형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누나를 향한 따뜻한 사랑, 이루고 싶다던 작은 꿈들, 그 모든 게 단지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로 짓밟혀버린 현실 앞에서 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뭐 나야 관심 없었죠. 그냥 보험금만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노숙자의 대답은 한겨울 칼바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정호성의 두 눈에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 같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증거는 완벽히 손에 들어왔다.
25년 동안 지옥처럼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VIP룸 안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허망하게 웃던 노숙자의 눈빛 속에 갑자기 예리한 불빛이 번쩍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진 그녀는 정호성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잠깐만. 오성씨, 우리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이라도 할래요? 노숙자가 낮게 중얼거리며 정호성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점점 날카롭게 바뀌어 갔습니다. 잠깐, 그런데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네?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서서히 의심의 독이 번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기억 속의 잔해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성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 들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호성은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함을 가장했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의 눈이 번쩍 뜨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그녀의 표정이 사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맞다. 정윤이, 그 여자의 남동생 이름이 오성이었지? 노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섬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치밀하게 쌓아 올린 복수의 설계가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나, 당신 그렇죠? 정유희, 그 여자의 동생. 정호성, 맞지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흐릿하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경계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더 이상 연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차갑고 서늘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호성의 대답은 짧았고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는 25년간 골마온 원한의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디차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속에는 오직 복수의 불길만이 타올랐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본능적인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려 문을 향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온몸이 떨리며 본능적으로 비명을 삼켰습니다. 당신 날 속였어? 이 배신자야. 오늘의 이 분위기,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VIP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도윤이 잽싸게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숙자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정호성은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인 건 거짓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누나와 그 가족에게 저지른 짓, 그 고백만큼은 너무도 진실했잖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정호성의 목소리가 더욱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잘못했냐고요? 방금 스스로 말했잖습니까? 고작 보험금 6억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방치했다고? 노숙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며 노숙자는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이미 문 앞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막아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당신 그대로 잡혔어, 꼼짝마.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고스란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빨리 열어줘. 그 순간 정호성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한때 보였던 온화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할 수조차 없는 당신 앞에서 연기하는 게 역겹고 힘들었죠. 하지만 오늘 드디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순간이 온 겁니다. 당신이 내 가족에게 저지른 그 일, 이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숙자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배신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 같은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노숙자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내뱉은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정호성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볼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딸깍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 동생이 공국 끓인다고 불 켜놓고 나갔길래 내가 우리 딸 나라에게 축구공을 줬지. 그 공이 난로를 넘어뜨렸어. 우리나라가 정확히 맞췄다고. VIP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기 속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노숙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는 변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정호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보험금 수령 서류 그리고 당신의 필체 감정 결과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광기 어린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도 살려고 한 거라고. 그녀의 절규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악한 자기 합리화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시선이 노숙자를 뚫어지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까? 짧지만 날카로운 반문이 노숙자의 숨통을 옥죄었습니다. 정호성은 더욱 차갑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매형은 거동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불길이 번지는데 혼자서 도망칠 수도 없었겠죠. 당신이 그 자리를 피한 순간 그분은 죽음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성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불을 낸 거 아니라니까. 나라가 실수로 넘어뜨린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이제 궁지에 몰린 짐승의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숙자가 마지막 몸부림처럼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나라에게 그냥 공놀이를 하라고 준 것뿐이잖아. 그러자 김도윤이 문 앞을 가로막은 채 눈빛을 번뜩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실수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보험금을 미리 들어뒀습니까? 왜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당신은 처음부터 불이 나기를 쎄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결국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누나는 2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전부였습니다. 알긴 알아요? 미친. 그 아들의 그 엄마네요. 순간 노숙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VIP룸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강렬한 기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강력 형사들, 수갑을 든 수사관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입니다. 엄숙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숙자 씨, 살인방조 및 보험금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벽에 기대어 있던 노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 핏발을 세운 채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VIP룸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경찰의 손길을 피해보려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없다고. 감히 너 따위가 나를? 놔라고. 그녀의 비명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이미 경찰들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정호성은 고요하게 그러나 무겁게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숙자 씨, 당신은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VIP룸을 울렸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노숙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고. 불은 사고였어. 억울해. 정호성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다시 떴습니다. 끌려가는 노숙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매형이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김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정호성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삼촌, 드디어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도 이제야 좀 편히 쉴 수 있으실 거예요. 김도윤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복도를 가르며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니들 가만 안 둬. 오성, 넌 배신자야. 나만 억울한 거라고. 다들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노숙자의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인자였다니. 황기찬은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사실은 끔찍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황나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편 멀리서 소식을 전해들은 강재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 그녀의 눈에는 불타는 듯한 복수의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가족의 몰락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황가의 비극은 앞으로 더 거센 폭풍으로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보따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